바이소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애플, 티빙, 웨이브, 쿠팡까지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OTT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애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OTT 가입자 수는 무려 1,900만 명이나 될 정도로는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업인데 이 시장을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역시나 넷플릭스에서입니다. 비단한국 작품들을 통한 해외에서의 엄청난 파급 효과는 제외하고 서라도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도 넷플릭스는 650만 명의 입자를 확보해 3.4%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티빙이 340만 명의 점유율로 2위, 웨이브가 300만 명으로 3위였습니다. 디즈니가 드라마 무빙 효과로 점유율 11%인 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현재 넷플릭스의 한국 내 점유율은 압도적인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넷플릭스가 이 정도로 엄청난 장악력을 갖게 된 데에는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영향도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제작한 드라마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어 크게 성공을 거둔 영향 매우 컸는데요. 당장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단한편 넷플릭스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6억 시간 동안이나 넷플릭스에 접속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작품들의 위력을 톡톡히 누렸던 넷플릭스의 독주. 그런데 지금 이런 넷플릭스와 국내 OTT 간의 경쟁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넷플릭스가 놓친 단 한 편의 드라마의 위력으로 넷플릭스를 추월해버린 국내 토종오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 오의 이름은 바로 티빙이 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의 경쟁 업체가 넷플릭스를 따라잡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넷플릭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초의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이버의 존재감으로 인하여 구글이 지배하지 못하는 전 세계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와의 경쟁을 놓고도 이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데에는 여러 요소가 겹쳐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킬링 콘텐츠는 바로 화제의 TVN 드라마 선제업고 튀어 있습니다. 웹, 소설 내일의 으뜸 선제업고 튀어 원작의 ETVN 월화 드라마는 변우석 김혜윤 배우가 주연을 맡아 연기한 작품이었는데 이 드라마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에 넷플릭스가 흔들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이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드라마로 인하여 우리의 토종 OTT 서비스 티빙은 지난 5월 28일 하루 기준 총 250만 시간이라는 이용 시간을 기록하여 넷플릭스의 240만 879시간을 넘어 OTT 업계 1위에 올랐는데요. 물론 KBO 야구의 독점 중계로 최근에 많이 상승한 것도 있었지만 이 선제업고 튀어라 드라마 가공할 위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의 돌풍도 물론이지만 해외에서는 러블리 러너라면 제목으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해외의 드라마 전문 매체들 또한 한국 로컬 OTT 티빙 이 러블리 러너 덕분에 지난주 상처음으로 넷플릭스의 전체 시청률을 넘어섰다면 티빙이 하루 시청자 수를 넷플릭스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러블리 러너가 역대 티빙 드라마 1위는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되는 눈물의 여왕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러블리 러너의 해외 시청자들은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를 놓친 것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K드라마로 큰 수익 올릴 기회를 놓쳤다는 기사는 넷플릭스가 망설이는 사이 또 다른 해외 오인비키가 이 드라마를 가져갔는데 러블리 러너는 130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흥행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한류 드라마의 최고 허브인 넷플릭스의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를 놓친 뒤에 해외 시청자들의 개조롱까지 당하고 있는 이유는 넷플릭스가 러블리 러너를 놓친 대신 변우석 김혜윤 배우가 출연한 다른 한국 드라마들 중에 넷플릭스가 이미 방영하고 있던 힘센 여자도 봉순큐 같은 드라마들의 클립을 띄우며 간접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것이었는데요. 넷플릭스 또 러블리 러너의 인기에 슬쩍 묻어가려 한다고 하니 이 드라마의 인기가 더욱 체감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넷플릭스의 결정타를 알린 것은 타임 매거진이 있는데요. 러블리
리러너가 올해 최고의 한국 드라마로 결말을 장식하였다라고 이야기. 한타임 매거진이 이 기사는 아직도 2024년이 절반 정도 남아있지만 최고의 드라마, 러블리 러너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 드라마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타임슬립 장르의 이 16부작 드라마는 너무나 멋진 엔딩을 선사하였다 것이었습니다. 이런 러블리 러너의 만족스러운 결말은 이 드라마의 성공과 더욱 연결된다는 기사는 이드. 라마는 사실 한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시작되었다면 제작 캐스팅도 쉽지 않았던 이 드라마의 시작 단계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글로벌 OT 강자 넷플릭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작은 틈새 OT 업체 인비키를 통해 전 세계로 스트리밍 되었기에 사실상 대박을 터뜨릴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제 이 드라마의 성공과 주연 배우들이 현재 받고 있는 세계적 관심은 이 드라마의 엔딩만큼이나 운명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 비하면 작은 티에서 해외로 스트리밍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극중 스타로 나오는 변우섭 배우의 가상 밴드인 이 클립스의 노래가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 아지 진입해버리는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또한 해외에서는 러블리 러너의 시청 방법을 공유하는 것도 SNS 유행이 되었다는 기사는 어째서 넷플릭스에 이 드라마가 없냐고 시청자들은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스크린렌트는 마치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이 나왔을 때 수준으로 러블리 러너와 유사한 한국 드라마 10을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이 드라마는 평점 전문 매체 IMDb 그래도 무려 평점 9점으로 엄청난 점수를 받고 있었고 드라마에는 유튜브에서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넷플릭스도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는데요. 넷플릭스의 메인 페이지를 요즘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요즘 정말 오래된 한국 드라마들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넷플릭스의 유명 드라마 인나이트의 이전트 시즌2가 나오기 전에 꼭 봐야 할 드라마로 한국 드라마 베가폰드를 추천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무려 공개된 지 10년이 지난 한국 드라마들 아직도 넷플릭스는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하대에는 다그마한 이유와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한 문화 전문 매체 ST 아트팩트는 2000년대부터 한류는 이미 글로벌 대중문화에서 어느 정도 견인력을 얻고 있었다면서 보아와 비가 세계적으로 적지라는 인기를 끌던 이 시점에 한국 영화계에서는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이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드라마에서는 겨울연가와 커피 프린스 꽃보다 남자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소개했습니다. 당시 한국 대중문화 수출은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기사는 그때만 해도 한류는 틈새 시장을 노렸지만 전 세계인들이 강남스타일과 BTS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넷플릭스가 등장함에 따라 K-드라마 또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서 이런 여파로 지금은 대스타가 된 한국 배우들의 데뷔작이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드라마로는 지금은 글로벌 스타가 된 김수현, 수지, 아이유가 출연한 바 있는 드림하이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매체 미누토아르 역시 또 넷플릭스가 최근 계속해서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들을 추가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넷플릭스가 집중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게 바로 과거의 한국 드라마라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의 플라이더 역시 본격 OTT 시대 이전 한국 드라마들인데요. ENG 주연의 2016년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과 해를 품은 달을 추천하면서 한국 드라마는 갑자기 큰 흥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인기가 많아 매니아층을 형성한 장르였고 이제 넷플릭스를 통하여 한국 드라마의 위력을 실감한 많은 시청자들이 과거의 한국 드라마 즉 넷플릭스가 기존의 명작 드라마들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외 시청자들이 과거 한국 드라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OTT 플랫폼일 수밖에 없기에 이를 파악한 넷플릭스가 오래된 한국 드라마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같은 다른 글로벌 티들 역시 이런 흐름에 따라 한국 드라마를 특정한 장르로 구분하기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할리우드의 고전을 찾아보거나 심지어 미개봉 작품까지 찾아보며 매니아가 되어가는 것처럼 한국 드라마에 빠진 해외 시청자들은 이제 고전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얼마 전 소개해드렸다시피 국내 OTT 웨이브의 해외 법인 코코와 역시 도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 호주 등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였죠.
현재 코코아는 약 3만 시간의 한국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 새롭게 방송된 콘텐츠들도 8시간 이내에 플랫폼에 제공하며 다른 경쟁 업체들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업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콘텐츠 확보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웨이브는 메이저 방송 3사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이기에 이들을 통해 모든 작품들을 방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국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콘텐츠 가격도 많이 상승했고 이로 인한 예산 문제로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사들은 일부 프리미엄 작품들을 코코아 대신 글로벌 플랫폼에 판매하여 코코아는 일부 작품들을 보유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이제는 고전 한국 드라마들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드라마들에 대한 수요까지 다시 되살아나면서 글로벌 플랫폼들과 토종 플랫폼들 사이에 한국 콘텐츠 확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티빙이 이번에 넷플릭스의 시청률을 눌렀던 것은 일시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토종들의 저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인데요. 비록 자금과 규분에서인 것은 현실이지만 우리 토종 기업들이 차별화와 틈새 시장 공략으로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계속 선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바이소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애플, 티빙, 웨이브 쿠팡까지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OTT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애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OTT 가입자 수는 무려 1,900만 명이나 될 정도로는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업인 대의 시장을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역시나 넷플릭스에서입니다. 비단한국 작품들을 통한 해외에서의 엄청난 파급 효과는 제외하고 서라도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도 넷플릭스는 6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34%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티빙이 340만 명의 점유율로 2위, 웨이브가 300만 명으로 3위였습니다. 디즈니가 드라마 무빙 효과로 점유율 11%인 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현재 넷플릭스의 한국 내 점유율은 압도적인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넷플릭스가 이 정도로 엄청난 장악력을 갖게 된 데에는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영향도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제작한 드라마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어 크게 성공을 거둔 영향도 매우 컸는데요. 당장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단, 한편 맘넷플릭스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6억 시간 동안이나 넷플릭스에 접속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작품들의 위력을 톡톡히 누렸던 넷플릭스의 독주. 그런데 지금 이런 넷플릭스와 OTT 간의 경쟁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넷플릭스가 놓친 단 한 편의 드라마의 위력으로 넷플릭스를 추월해버린 국내 토종오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 오의 이름은 바로 티빙이 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의 경쟁 업체가 넷플릭스를 따라잡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넷플릭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초의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이버의 존재감으로 인하여 구글이 지배하지 못하는 전 세계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와의 경쟁을 놓고도 이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데에는 여러 요소가 겹쳐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킬링 콘텐츠는 바로 화제의 TVN 드라마 선제업고 티어 있습니다. 웹소설 내일의 으뜸 선제업고 티어. 원작의 TVN 월화 드라마는 변우석, 김혜윤 배우가 주연을 맡아 연기한 작품이었는데 이 드라마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에 넷플릭스가 흔들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이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드라마로 인하여 우리의 토종 OTT 서비스 티빙은 지난 5월 28일 하루기 준총 250만 시간이라는 이용 시간을 기록하여 넷플릭스의 240만 879시간을 넘어 OTT 업계 1위에 올랐는데요. 물론 KBO 야구의 독점 중계로 최근에 많이 상승한 것도 있었지만 이 선제업고 티어 라드라마가 가공할 위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의 돌풍도 물론이지만 해외에선 러블리 러너라면 제목으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해외 드라마 전문 매체들 또한 한국 로컬 OTT 티빙 이 러블리 러너 덕분에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넷플릭스의 전체 시청률을 넘어섰다면 티빙이 하루 시청자 수를 넷플릭스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러블리 러너가 역대 티빙 드라마 1위는 달성하지 못했다면 저희는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되는 눈물의 여왕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러블리 러너의 해외 시청자들은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를 놓친 것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K드라마로 큰 수익 올릴 기회를 놓쳤다는 기사는 넷플릭스가 망설이는 사이 또 다른 해외 오인비키가 이 드라마를 가져갔는데 러블리 러너는 130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흥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한류 드라마의 최고 허브인 넷플릭스의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를 놓친 뒤에 해외 시청자들에게 조롱까지 당하고 있는 이유는 넷플릭스가 러블리 러너를 놓친 대신 변우석, 김혜유가 출연한 다른 한국 드라마들 중에 넷플릭스가 이미 방영하고 있던 힘센 여자도 봉순큐 같은 드라마들의 클립을 띄우며 간접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것이었는데요. 넷플릭스도 러블리 러너의 인기에 슬쩍 묻어가려 한다고 하니 이 드라마의 인기가 더욱 체감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넷플릭스의 결정타를 날린 것은 타임 매거진이 있는데요. 러블리 러너가 올해 최고의 한국 드라마로 결말을 장식하였다라고 이야기. 한 타임 매거진이 이 기사는 아직도 2024년이 절반 정도 남아있지만 최고의 드라마 러블리 러너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 드라마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타임슬립 장르의 이 16부작 드라마는 너무나 멋진 엔딩을 선사하였다 것이었습니다. 이런 러블리 러너의 만족스러운 결말은 이 드라마의 성공과 더욱 연결된다는 기사는 이 드라마는 사실 한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시작되었다면 제작 캐스팅도 쉽지 않았던 이 드라마의 시작 단계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글로벌 OTT 강자 넷플릭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작은 틈새 OTT인 비키를 통해 전 세계로 스트리밍되었기에 사실상 대박을 터뜨릴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제 이 드라마의 성공과 주연 배우들이 현재 받고 있는 세계적 관심은 이 드라마의 엔딩만큼이나 운명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 비하면 작은 티에서 해외로 스트리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극중 스타로 나오는 변우섭 배우의 가상 밴드인 이클립스의 노래가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 아지 진입해버리는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또한 해외에서는 러블리 러너의 시청 방법을 공유하는 것도 SNS 유행이 되었다는 기사는 어째서 넷플릭스에 이 드라마가 없냐고 시청자들은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스크린렌트는 마치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이 나왔을 때 수준으로 러블리 러너와 유사한 한국 드라마열을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이 드라마는 평점 전문 매체 IMDb 그래도 무려 평점 9점으로 엄청난 점수를 받고 있었고 드라마에는 유튜브에서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넷플릭스도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넷플릭스의 메인 페이지를 요즘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요즘 정말 오래된 한국 드라마들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넷플릭스의 유명 드라마 인나이트의 이전트 시즌2가 나오기 전에 꼭 봐야 할 드라마로 한국 드라마 베가 본드를 추천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무려 공개된 지 10년이 지난 한국 드라마들 아지도 넷플릭스는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하대에는 다그마한 이유와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한 문화 전문 매체 ST 아트팩트는 2000년대부터 한류는 이미 글로벌 대중문화에서 어느 정도 견인력을 얻고 있었다면서 보아 비가 세계적으로 적지라는 인기를 끌던 이 시점에 한국 영화계에서는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이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드라마에서는 겨울 연가와 커피 프린스 꽃보다 남자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소개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중문화 수출은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기사는 그때만 해도 한류는 틈새 시장을 노렸지만 전 세계인들이 강남 스타일과 BTS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넷플릭스가 등장함에 따라 K드라마 또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서 이런 여파로 지금은 대스타가 된 한국 배우들의 데뷔작이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드라마로는 지금은 글로벌 스타가 된 김수현, 수지 아유가 출연한 바 있는 드림하이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매체 미누토아르 역시도 넷플릭스가 최근 계속해서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들을 추가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넷플릭스가 집중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게 바로 과거의 한국 드라마라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의 플라이더 역시 본격 OTT 시대 이전 한국 드라마들인데요. ENG 주연의 2016년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과 해를 품은 달을 추천하면서 한국 드라마는 갑자기 큰 흥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인기가 많아 매니아층을 형성한 장르였고, 이제 넷플릭스를 통하여 한국 드라마의 위력을 실감한 많은 시청자들이 과거의 한국 드라마 즉 넷플릭스가 기존의 명작 드라마들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외 시청자들이 과거 한국 드라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OTT 플랫폼일 수밖에 없기에, 이를 파악한 넷플릭스가 오래된 한국 드라마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같은 다른 글로벌 티들 역시 이런 흐름에 따라 한국 드라마를 특정한 장르로 구분하기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할리우드의 고전을 찾아보거나 심지어 미개봉 작품까지 찾아보며 매니아 되어가는 것처럼, 한국 드라마에 빠진 해외 시청자들은 이제 고전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얼마 전 소개해드렸다시피 국내 OTT 웨이브의 해외 법인 코코와 도프랑스, 포르투갈, 영국, 호주 등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였죠. 현재 코코아는 약 3만 시간의 한국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 새롭게 방송된 콘텐츠들도 8시간 이내에 플랫폼에 제공하며 다른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업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콘텐츠 확보에 있어 선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웨이브는 메이저 방송 3사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이기에 이들을 통해 모든 작품들을 방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국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콘텐츠 가격도 많이 상승했고, 이로 인한 예산 문제로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사들은 일부 프리미엄 작품들을 코코아 대신 글로벌 플랫폼에 판매하여 코코아는 일부 작품들을 보유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이제는 고전 한국 드라마들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드라마들에 대한 수요까지 다시 되살아나면서 글로벌 플랫폼들과 토종 플랫폼들 사이에 한국 콘텐츠 확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티빙이 이번에 넷플릭스의 시청률을 눌렀던 것은 일시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토종들의 저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인데요. 비록 자금과 규분에서인 것은 현실이지만, 우리 토종 기업들이 차별화와 틈새 시장 공략으로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계속 선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